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잖아요, 행복을.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행복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, 그런 두려움 없이. 그거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된 것 같아요.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에게로 흘러들어온 이야기들을 예술을 통해서 곱게 정돈하거나 곱게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최기쁨이라고 합니다. 제가 원래 4살 때 이제 언어영재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뭐 영재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자신이 없으셨대요. 영재로 얘를 키운다는 게.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숨기셨었어요. 거의 진짜 대부분의 분야들을 다 해본 것 같은데 다 이제 영재다, 얘는 이 길로 가야 된다, 처음으로 이제 너는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무용이었어요. 그러면 나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약간 승부욕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배우는 과정에서는 즐거움을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3시간 자면서 했거든요.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.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조금 안 좋아하셨었어요. 그때는 성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, 무용하는 사람들이. 그래서 성형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안 하니까 오늘은 너 집에 가다가 차에 치여서 턱부터 갈려가지고 턱이 갸름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도 듣고 되게 과학적으로 배우긴 했어요. 2학년 말쯤이었나? 제가 이제 어떤 살롱드캐스라는 무용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. 너는 일단 체형이 무용을 하기에 정말 최악의 체형인데 그렇다면 너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않아? 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춤을 출 필요가 없구나, 나만의 춤을 추면 되는구나 하면서 독하게 연습만 하던 걸 조금 내려놓고 저만의 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행복은 보통은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잖아요, 행복을. 한 번쯤은 행복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, 그런 두려움 없이. 그거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된 것 같아요. 뭐 시를 쓰면 행복을 느끼게 될까? 음악을 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그 순간에는 내가 행복할까? 이런 궁금증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28이라는 앨범을 내게 됐는데 제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그 죽음과 되게 맞닿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찰나가 있잖아요. 그 찰나에 느꼈던 느낌을 넣은 곡도 있고 기타를 쳐주신 종민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시를 써서 그걸 가사화해서 그걸 또 노래화해서 만든 곡,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고요. 그 전시에서 퍼포먼스를 되게 갑자기 하게 됐어요, 급하게. 제가 CRPS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앓고 발병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공연이라 되게 행복하더라고요, 그 찰나에는. 사실 CRPS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. 무용수로서 다시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냐. 출산의 고통이 6이면 제가 겪는 고통은 1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용수로 활동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미 들었었는데 발병 이후에 처음으로 무용수로서 제가 어쨌든 뭔가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잖아요. 나 다시 할 수 있네? 사실 어제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밤새 울었어요, 발이 아파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. 그냥 저의 목표는 세상을 한번 뒤집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뭐 신문에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기면증도 있고 메니에르 증후군도 있고 CRPS도 있고 다양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되게 없고 좋지 않아요. 예를 들면 기면증 같은 경우만 해도 수업 때 졸거나 이런 거를 너가 너무 무기 삼지 말아라,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. 깨어있을 수 있는 세포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약물로 억지로 깨어있는 건데 왜 나한테 비판을 하지? 이만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. 그래서 꿈 같은 건데
저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은 하루랑 안 먹은 하루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베리어 프리 영화제에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인식을 바꾸는 거죠.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일단 CRPS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저는 늘 죽고 싶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죽어지지가 않고 살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 인생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구한 게 맞아요. 이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어차피 태어난 거 그냥 한번 나를 한 번쯤은 사랑해 봐주자?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상대방이랑 내가 있을 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랑할 대상이 없대요.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. 너무 맹목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전부면 한 번쯤은 살면서 내가 내 세상의 전부가 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워버린 그리움